네, 이제는 시험 관리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전 동영상에서 시험 입력을 했죠. 하고 시험 관리 버튼 눌러서 자신이 조금 전에 출제했던 그 시험 문제가 목록에 올라와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이거였죠? 그죠? 근데 이전에 출제했던 문제들이 또 있어요. 그죠? 맨 위쪽에 올라와 있는 게 가장 최근에 됐던 문제죠. 자신이 조금 전에 출제했던 문제가 목록의 맨 위쪽으로 올라와 있어요. 자, 이 문제하고 두 번째 문제, 첫 번째 문제 하고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 요게 다르죠. 요거는 검은색, 그죠? 요거는 조금 전에 내가 출제했던 거는 회색인가요? 좀 희미하죠, 색이. 그죠? 이 차이. 마우스 올려보면 검은 거는 입력 완료, 그죠? 입력 완료. 요거는 입력 미완료. 자, 문제를 입력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입력 미완료 상태가 돼요. 이게 어떤 그 차이가 있냐면 입력 완료는 학생들이 이 시험에 응시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상태에도 학생으로 로그인해서 이 시험에 응시가 가능해요. 근데 요거는 학생이 암만 로그인을 하더라도, 학생으로 로그인을 하더라도 그 시험 목록에서 보여지지가 않아요. 이거는 이렇게 희미하게 입력 미완료로 되어 있는 상태이면, 왜 이렇게 되냐면, 그러니까 지금 막 입력을 마친 시험 같은 경우는 사람이 입력하는 거기 때문에 뭐 오타가 있다거나 문제를 잘못 출제했다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그죠? 해서 이렇게 입력을 마친 다음에는 반드시 한번 검토를 하라는 얘기죠. 시험 제목 클릭해서 검토를 하세요. 내가 잘못된 문제를 출제한 건 아닌지, 아니면 오타가 있는지, 정답을 잘못 체크했는지, 그런 걸 잘 따져보는 거죠. 이렇게 확인하고 근데 문제가 없다, 제대로 출제했다 라는 판단이 섰을 때, 그때는 여기 희끄무리한 거 색깔을 바꿔줘요. 어떻게? 한번 클릭해줘요. 그러면 검정색으로 바뀌죠. 입력 완료로. 그죠? 요런 상태가 되면 이제 학생이 요 시험에 응시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처음에 입력하면 입력 미완료 상태가 된다. 그래서 반드시 검토 안 해보고 그냥 여기 바로 클릭해도 되긴 되지만, 검토를 해보라는 의미로 이렇게 입력 미완료로 되어 있는 거니까 한번 보세요. 잘못 출제한 건 없는지. 그래서 보고 뭐 오타가 있다 그러면 고쳐야 되고, 문제를 더 추가해서 내야 되겠다 그러면 문제를 추가해야 되고, 문제를 삭제해야 되겠다 그러면 삭제를 하면 되고, 그렇게 다 정리를 검토를 해서 완벽하게 문제를 만든 다음에 목록에서 요거를 입력 완료로 변경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학생들이 시험에 응시하는 시험 목록에서 안 보여요. 이렇게 입력 미완료 상태가 된 시험은. 그래서 학생들이 응시를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렇게 검게 되어 있는 거는, 입력 완료로 되어 있는 것들은 학생들이 응시하는 그 시험 목록에 보여지죠. 해서 응시를 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입력 미완료인 것들은 안 보인다는 거. 시험 목록에서, 학생들이 보는 시험 목록에서, 이건 관리자 페이지니까 보이죠. 당연히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반드시 입력하신 다음에는 시험 제목 클릭해서 체크를 한번 하고, 잘못된 게 없는지 체크를 한번 하고, 다음에 입력 완료로 변경을 하라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시험을 제목을 클릭해서 보는데 문제를 잘못 냈어. 만약에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냐, 고쳐야 되죠, 문제를. 자, 1번 문제 보니까 음원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음원을 잘못 입력해서 다른 걸 등록했어. 바꿔야 되겠어. 그럴 때는 각 문제 위에 보면 M자가 있고 X자가 있어요. 그죠? 각 문제 앞에. 아시겠죠? 클릭해요. M자를. 그러면 시험을 고치겠다라는 거죠. 해당 시험 문제 폼으로 가요. 해서 보면 출제했던 문제가 보여지죠. 그래서 보면 음원 들어보고 바꾸겠다. 다른 걸로 바꾸든가 아니면 삭제하고 싶다 그러면 삭제하든가 이렇게. 그리고 지문도 입력 한번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썼다 해서 저장하기. 1번 문제 그대로 변경이 됐죠. 음원 파일 삭제됐고요. 자, 해서 문제 보기로 가는 거죠. 그래서 보면 지문도 새로 들어갔고, 그죠? 음원도 빠졌죠. 1번 문제 아까 있던 음원이 이런 식으로 고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문제를 아시겠죠? 문제가 아니라 지문을 고치고 싶다 그러면 지문은 해당 문제의 바로 위쪽에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예문은 1번 문제에 입력했던 예문이죠. 그래서 1번 문제 위쪽으로 나오는 예문이죠. 예를 들어서 5번 문제 예문을 넣고 싶다. 5번 문제 위쪽으로 예문을 넣고 싶다. 그럴 때는 5번 문제 M자 눌러서 안 되는구나. 요거는 주관식, 객관식일 때만 지문이 입력 가능하죠. 자, 돌아가죠. 그래서 이거 말고 다른 문제 2번 문제 아니 3번 문제 위쪽으로 지문을 넣겠다. 3번 문제 위쪽으로 지문을 넣겠다 싶으면 3번 문제 M자 클릭해 들어가서 여기서 지문 입력하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저장하기, 문제 보기. 자, 3번 문제 위로 지문이 들어갔죠. 그래서 다시 이 지문을 고치고 싶으면 3번 문제 바로 지문 아래쪽에 있는 문제의 M자 클릭해서 들어가서 고치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문제를 삭제하고 싶어. 그럴 때는 X자 누르면 되겠죠. X자. 뭘 눌러볼까요? 3번 한번 쳐볼까요? 3번. 2번 문제가 요거고 4번 문제가 요거죠. 그 사이에 있는 3번 문제를 삭제를 한번 해볼게요. X자를 눌러서 자, 3번 문제를 삭제하려 합니다. 한번 삭제한 데이터는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확인 누르면 삭제가 돼요. 그죠? 2번 문제 다음에 3번 문제가 원래 있던 3번 문제 날라가 버리고 지워졌고요. 4번 문제였던 게 3번 문제가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변경하고 삭제했어요. 문제를 추가도 할 수 있겠죠. 아래쪽에 보면 문제 추가하기, 문제 추가 클릭해서 보면 5번 문제가 되죠. 현재 총 4번 문제까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추가하면 5번으로 가는 거죠. 5번 문제가 되는 거죠. 5번 문제 이렇게 해볼까요? 10점 점짜리고 루팡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이렇게 간단하게 내보죠. 남자, 여자. 꼭 예문 5번까지 쓸 필요는 없어요. 1번, 2번 최소한 예문 2개까지만 쓰면 돼요. 예문을. 그래서 뭐 2번까지만 아니면 3번까지만 4번까지만 5번까지만 괜찮아요. 단 하나만 쓰면 안 돼요. 해볼까요? 예문은 최소 2번 예문까지 이렇게 합니다. 그죠? 예문은 최소 2개까지 5x는 돼야 되니까요. 객관식 경우에 이렇게 해서 정답이 남자죠. 저장하기.
문제 보기. 그래서 보면 자 5번에 추가되어 있죠 문제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고치고 뭐 삭제하고 추가하고 해서 검토가 끝나고 이렇게 이제 고칠 건 고치고 막 해서 이제 이걸 학생들이 응시해도 되겠다 싶으면 시험 목록에서 이걸 응시 완료로 바꿔줘라 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선 설명드리고 나머지 것들은 다음 동영상에서 다시 설명을 마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